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제가 심리학 입문서 한 권을 소개해드렸죠. 오늘 말씀드릴 책, 이 욕망의 진화도 엄밀히 따지자면 심리학 분야의 책이에요. 하지만 칭의가 조금 다릅니다. 이 욕망의 진화라는 책은 인간의 심리 중에서 연애 심리, 섹스 심리, 결혼에 관한 심리, 심지어는 바람이나 외도, 불륜과 관련된 심리, 이렇게 남녀관계라든가 이성관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심리 메커니즘을 다룬 속칭 짝짓기 심리학계의 끝판왕 책입니다. 사실 짝짓기 심리학이라는 말은 조금 저급한 표현이고요. 고매하고 품이 있는 개념으로 말해보자면 진화론 중에서 성선택 이론을 다룬 책이죠. 어쩌면 이 성선택 이론서들 중에서 소위 이 필독지수를 매길 수만 있다면 이 책은 거의 만점에 가까울 만큼 최상급의 점수를 자랑할 일종의 성선택 이론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 이 데이비드 버스라는 교수님 자체가 진화심리학의 거장이에요. 말이 필요 없는 진화심리학의 대가죠. 참고로 이 책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베개로 삼아도 될 만큼 높이가 상당해요. 하지만 이 책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꺼운 만큼 시쳇말로 남녀관계, 이성관계에 있어서 다루지 않는 사항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이 책이 한간에 유행하는 유튜버나 BJ들이 해주는 연애심리 상담 코너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헛소리, 잡소리들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책이냐? 그럼 이 책의 저자가 세계적인 탑 티어급 교수가 될 리 만무했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심리학은 철학이 아니라고요. 과학이라고요. 그래서 실험이 필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버스 교수가 이 욕망의 진화라는 책 안에서 제시한 모든 결론과 나름의 이론들은 전부 실제 본인이 했던 실험의 산물들입니다. 전부 과학적인 심리 실험의 결과들인 셈이죠. 그것도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보면 저자가 바로 자기 이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론을 얻기 위해 본인은 어떻게 실험을 설계했는지, 실험 대상은 누구였고 과정은 어땠는지, 또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 수치는 얼마였는지 전부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책이 좀 두꺼운 면도 있는 거죠. 여하튼 증거가 있는 얘기들이고 실증, 즉 실제적으로 증명해낸 주장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책을 신뢰하고 봐줄 만한 이유 같은 거죠. 이 책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자라면 이성들과 시쳇말로 썰을 풀 때, 그러니까 입담으로 토킹을 이어나갈 때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콘텐츠가 돼줄 겁니다. 소재 고갈, 그딴 걱정 따윈 한 방에 날려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능력만 되신다면 마음에 드는 이성과 얘기할 때 1시간 정도는 아주 거뜬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이 책이 출간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전 예전에 이 책에 나온 소재나 에피소드를 얘기했을 때 싫어하거나 재미없어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흥미로워했으면 흥미로워했지. 솔직히 스몰 토크에 필요한 쓸모로 치자면 심리학만큼 써먹기 딱 좋은 학문도 없죠. 물론 이 책은 꼭 대화 소재로만이 아니라 남녀관계나 이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상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팁, 현명한 대처법 등을 알려줍니다. 암시나 통찰력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말하자면 아이디어 소스, 아이디어 뱅크 같은 책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당연히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성분들에게도 유용한 책입니다. 일례로 여성분들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와 엄청나게 친했던 과거의 그 남사친 왜 나랑 급 연락을 끊은 걸까? 왠지 가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문제에 관해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당신의 남사친이 당신과 사귈 수 있다는 일말의 여지를 갖고 서로 친구 관계를 유지했던 건데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남사친이 갖고 있던 그 일말의 희망을 말끔히 제거해버렸기 때문이라고요. 재밌죠? 대체 어떤 심리 실험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결론이 나온 건지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말고도 흥미진진한 남녀 간의 심리, 이성 간의 심리 얘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 진화심리학, 그 중에서도 이 성선택 이론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책을 전반적으로 메타 컨셉화할 수 있는 개념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제가 이 영상에서 해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은 거칠고 급진적일 수 있겠지만 이 책 전반을 지배하는 성선택 이론의 핵심을 좀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구분하고 정의하는지 아시나요? 특히 생물학적 관점에서요. 바로 생식세포의 운동성과 크기, 영양분의 정도로 나눕니다. 생식세포,
즉 인간으로 치자면 정자와 난자죠. 이 둘의 운동성, 크기, 그리고 영양분은 차이가 큽니다. 운동성의 경우 정자는 운동성이 크죠. 빠르고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난자는 정자에 비해 운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난자는 정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크기가 크죠. 생명체를 키워내는데 필요한 영양소도 난자가 정자에 비해 훨씬 많고요. 쉽게 말해서 정자는 기동성이 있되 작고 영양분이 부실하고요. 난자는 기동성이 약화돼 크고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바로 이 둘의 차이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번식 전략도 달라진다는 것이 성선택 이론의 대전제입니다. 진화 심리학의 모든 성선택 이론은 이 대전제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 간에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번식 전략을 밝혀낸 실험으로서 소위 원나잇 스탠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선 하룻밤의 정사라는 챕터 내용과 연관된 실험인데요.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매력적인 이성이 다가와서 대뜸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저랑 오늘 같이 잘래요? 이런 제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 이 책 저자의 실험에 따르면 당신이 여자일 경우 이 제안에 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100% 거절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당신이 남자일 경우 이 제안에 응하는 비율은 75%나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이 제안을 100%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이게 다 정자와 난자라는 생식세포의 특징 때문이라는 게 진화심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칩하고 기동성 높은 정자를 무한 증식할 수 있는 남자들 입장에서 무조건 우월한 번식 전략은 다다익선이죠. 그래서 남자는 처음 만난 여자가 늘 이상형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리 메커니즘으로 진화해왔던 겁니다. 반대로 크고 영양소가 풍부한 난자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여자들 입장에서 무조건 우월한 번식 전략은 신중함이죠. 그래서 여성은 자신에게 헌신과 배려, 안정감을 주는 남자가 이상형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리 메커니즘으로 진화해왔던 겁니다. 이외에도 독박육아 이슈, 바람, 외도, 불륜 문제, 또 왜 남자는 포르노를 좋아하고 여성은 로맨스에 환장하는지, 이처럼 남자와 여자, 여성과 남성 사이에 벌어지는 온갖 짝짓기 상의 전략적 차이점들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 인간의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는 것, 그게 바로 성선택 이론의 기본 전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이론들을 이 살인적인 두께 안에 총망라, 총집약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욕망의 진화라는 책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베개처럼 두꺼운 책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책은 여러분들이 너무 한 방에 한꺼번에 다 읽어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책은 사전이나 도록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전이나 도록을 마치 소설이나 교과서 읽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쭉 외우듯이 봅니까? 그렇지 않죠. 필요한 게 생겨서 찾아볼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느 날 문득 왠지 작품을 몇 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각 잡고 들춰보는 게 사전이나 도록 같은 거죠. 이 책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실 때 한 권 장만해 둔다거나 아니면 때때로 틈날 때마다 빌려보시면서 긴 호흡으로 천천히 한 챕터씩 정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진화심리학 이론 중 성선택 이론에 있어서 바이블과도 같은 책 욕망의 진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성선택 이론서로서 일전에 연애라는 책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프리 밀러라는 학자분이 쓰신 책이죠. 결은 조금 다르지만 둘 다 모두 훌륭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책 중에서 굳이 딱 한 권을 선택해서 읽어야 할 경우 무엇을 추천하겠냐고 물으신다면 전 욕망의 진화를 먼저 읽으시라고 추천드릴게요. 그만큼 이 책은 중요합니다. 성선택 이론서로 치자면 우선순위 제1위에 현대판 고전인 셈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과제물, 과제 콘텐츠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 과제 결과물이라든가 스피치, 에세이, 논술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경우, 또는 영상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답안이 필요하신 경우, 그 외에도 국어공부법이라든가 인문학 공부법, 독해법, 독서법, 시간관리나 멘탈관리 등에 관한 클리닉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1:1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그냥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절대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